우리가 불행한 이유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서양 사람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자신을 자책하고 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유는 본능 때문에, 인간의 본능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이념, 우리의 가치관, 특히 유교 이념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외모도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성격도 나는 너무 내향적이야. 나는 너무 외고집이야. 나는 너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갈등할 때 그것을 못 견뎌. 스트레스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해.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배경도 마음에 안 들어. 부모도 형제도 내가 태어난 곳도 이렇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것도 안도 나를 둘러싼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면 자신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 유교 그리고 공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그리고 인격을 도야하고 수양해서 완벽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그 표준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에 요임금이다, 순임금이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요, 순, 무, 우탕 뭐 쭉 나오잖아요. 중국의 그런 성인들은 사실은 실제 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모델로 놓아가지고 요임금은 이랬는데 순임금은 이랬는데 그래서 임금의 표본이 되고 인간의 표본이 되니까 거기까지는 누구도 도달할 수 없어요. 사실은 공자 자체가 흠투성인데도 이렇게 완벽주의를 구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문회 보면 흠잡기 경연대회죠. 너는 완벽하지 못하다. 너는 이런 흠이 있다. 너는 이것도 잘못한다. 저것도 잘못한다. 그러니 누가 유능한 사람이 장관하려고 했습니까? 가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마저도 청문회를 보고 나면 야, 저 사람 저렇게 투기를 했고 저렇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세금도 안 냈고 참 문제가 많구나. 겉 다르고 속 다르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반성하면서 그렇잖아도 자책을 하는데 그리고 공자가 모델로 제시한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내 주변을 내가 둘러봐도 흠이 많은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도. 근데 트럼프 어떻습니까? 흠 많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도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가치관이 서구화되면서 못생겼어도 일 잘하면 된다. 흠 많아도 일 잘하면 된다. 키 작아도 괜찮다. 일 잘하면.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이 뜨는지도 모르겠어요. 윤석열, 흠은 없는 것 같은데, 정과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일을 못하냐 하는 그런 대비 효과로서 이처럼 이제 서구 것과 동양 것이 섞이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되게 동양의 완벽주의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박에 쪄들 정도로 어떤 신체에 대해서라든가 건강에 대해서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도 강박관념을 가져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정도로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스타일의 그 인간과 요즘 스타일 그리고 서구 스타일이 있는데 서구는 기독교적 현실주의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고요. 수용한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서양에서는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Thank you. 감사합니다. I'm sorry. 미안합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누가 흠잡으려고 하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잖아요. 즉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비판에 대해서 부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욕이 나오고 갈등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아니 길거리 정도가 아니라 교실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욕일 거예요. 버스에서도 뭐 이렇게 그 고등학생들 여고생들마저도 욕을 막 주고받는데 그걸 말리는 사람도 욕한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요즘은 이렇게 어찌 보면 그 서구적인 그런 차원에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아주 센 듯이 이렇게
유튜버에서도 이야기하는가 하면 댓글 같은 데서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놓고 보면 굉장히 그 내성적이고 순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 그런 곳에서는 굉장히 그 자기 과시라고 미워하려고 과장을 하는 아주 센 욕을 하는 그런 사람은 곧 그만큼 불평불만이 있다는 이야기고, 우리들 속에서 자기가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 공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를 힘들게 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그 희열을 느끼는, 그래서 무슨 사고 같은 거 나면 그 이상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남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것을 푸는 차원에서, 아니면 나는 이렇게 못 되는데 저 인간은 잘 될 때, 그럴 때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찌 보면 더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위축되고 그런 차원이 있죠. 그래서 한국인은 병들 못돼요. 감추잖아요. 왜? 그렇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흠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내가 내 약점을 드러내가지고 내 병을 드러내가지고 좋을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위로하는 말이라든가 도움 주는 말, 그것 듣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내가 오히려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 병은 안 드러내지만 차 타는 것도 승차감이 좋아서 외제를 타는 게 아니라 승하감, 차에서 내릴 때 내가 괜찮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게 내 마음에 드니까 그렇게 할부 고생을 하면서도, 보험료 고생을 하면서도 무리를 한다고 하죠. 자, 나만 내 마음에 안 드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 일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한 일도. 우리나라 사람은 입신양명을 중시하잖아요. 정주영 현대그룹을 일으킨 정주영 회장이 돌아갔을 때 그 여동생이 있죠. 근데 여동생이 그 운구차를 따라가면서 외쳤다는 말이 유명하게 전하잖아요. 뭐라고요? 아이고 우리 오빠 불쌍해서 떠나 대통령도 못 해보고. 아니, 정주영 회장이 했으면 대통령 지금까지 12명 나왔나요? 13명 나왔나요? 다 합쳐도 어찌 보면 부러울 거 없잖아요. 그 자자 손손 지금 손자까지 얼마나 회장에 오르고 잘 먹고 잘 삽니까? 몇십 명 몇백 명이. 그런데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쩌냐? 대통령도 못 해보고, 대통령 통일당이던가요? 국회의원 나오고 대통령도 출마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대선에서 떨어졌잖아요. 입신양명을 중시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오빠가 한 것도 그렇지만 아마 정주영도 한이 있었을 거예요. 저 시원찮은 것들 내가 있으면 훨씬 잘했을 텐데. 그래서 어찌 보면 경제에서 일으켰지만 정치에서 일으키지 못한, 획을 긋지 못한, 입신양명하지 못한 그것을 후회할지도 몰라요. 정주영 같은 사람이 그럴 정도인데 우리가 한 일이 마음에 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실보다도 본능적으로 수익에 좀 인색해요. 즉 손실을 수익보다 훨씬 더 크게 본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실패가 크고 투자 실패가 크고 자기 실수가 커 보이는 거예요. 못된 거에 대한 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의 그런 지적을 받잖아요. 제가 교사에서 교수 되려고 하다가 뭐 안 됐거나 못 됐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못된 걸 기억해요. 못된 걸. 나도 기억하는데, 내가 기억하는 것도 이 손실이 커 보이는데 남들은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어떤 그 실패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일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조금만 상처를 내도 중상을 입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못한 일에 그렇게 후회를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자극하면 어찌 보면 버럭해가지고 방어기제를 발동해서 자기 스스로 반항을 한달까요? 분노한달까요? 우울해진달까요? 여러 그 감정 반응을 하게 된다고요. 과민하게. 이런 게 바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되는데 열중이지만 하는 데는 아주 미숙하잖아요. 윤석열이 그랬고 뭐 문재인이 그랬고 이재명이 되든 홍준표가 되든 누가 앞으로도 언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누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대통령 되어서 할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선거를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선거 지휘를 하겠습니까? 윤석열 그래서 곤욕을 치르는 거잖아요. 한 번도 선거 안 해본 한동훈 그 말장난으로 선거가 되겠습니까? 핵심도 못 짚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업무보다 승진에 대통령의 일하는 것보다도 대통령 되는데 주력하다 보니까 연이어서 대통령의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가 애국심도 있고 능력도 있어가지고 정말 최후의 봉사로서. 그래서 그 트럼프 같은 사람 뭐 이명박도 이제 대통령 월급 안 타긴 했지만 트럼프도 그런다고 하던가요. 봉사 차원에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런 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입신양명이라는 이런 그 동양적 출세관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기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가. 어찌 보면 그 일도 완벽하게 수행해야 되는데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선거를 잘하겠습니까?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교사 됐고 교수 되려다 안 됐고 못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다른 사람은 내가 교수 되려다가 못 된 걸 지적하지만 저는 덕분에 많은 일을 해봤어요. 자영업도 해봤죠. 시장도 해봤죠. 그 유명한 전라북도에서 특수 세무조사 같은 거 받는 사람 드물다고 하던데 그것도 받아봤어요. 왜? 전국적 차원에서 논술학원 뒤질 때 전라북도가 작다 보니까 그런 경험도 해봤잖아요. 시장을 알았잖아요. 투자를 알잖아요. 그리고 서비스업이 뭔가를 알잖아요. 제가 교직에만 계속 있었다면 서비스라는 개념을 잘 몰랐을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세상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요새는 이제 투자계에 한번 접어들었는데 어느 정도 그 뭐랄까 이 진폭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나 경험이 좀 빨리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론은 또 쌓은 면이 있고 경험도 해봤고 그리고 인생을 걸고 사표도 몇 번 써봤고 인생을 걸고 도박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일단 돈 많지 않다고 몇천 몇억 그거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렇게 가슴이 덜컹덜컹 하지 않아요. 그냥 뭐 투자액의 절반 잃었다. 그래도 편안하게 잘 자신이 있다고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벌벌 떱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그 수업료를 주고 배운 바가 많잖아요. 자 이렇게 내가 내 맘에 안 들고 내가 한 일이 맘에 안 들고 나보다는 남에게 마음을 써요. 나보다. 왜?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감이 그만큼 없으니까. 자존감이 그렇게 없으니까. 자효능감, 이른바 내가 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남이 나를 이거 못한다고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깔보면 어쩔까? 뭘 그런 걸 신경 씁니까? 남의 말, 남의 눈, 사흘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외형이나 이런 것 자기 과장하고 미화나 과장해서 그렇게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성격이 16가지가 있고 무슨 체질이 4가지가 있고 무슨 혈액형에 따라서 사람이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나보다 어떤 그 틀 속에 나를 집어넣으려고 나보다 나를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남이 바라본다고 위축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다 못하면 못하는 거죠. 내가 평가하는 거죠. 너 지금까지 사느라고 열심히 잘했어. 그래. 원래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야. 너 이번에 수업료 지불했으니까 다음에는 잘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하면서 자위하면서 자력으로 자립하는 거죠. 그렇게 크는 건데 뭘 그렇게 남한테 비교해가지고 동서보다 잘 사는 게 부자라고 하잖아요. 이 우수한 환경에서 잘한 사람과 같이 견주어서 그보다 나을 때 동네 또래보다 성공할 때 양극화의 어떤 쾌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동사보다 못 살든 동네 또래보다 못 살든 자기가 자족하며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남을 생각하니까 비교 열등하거나 비교 우월한 그런 입장에 살라고 하는데 특히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을 갖는데 물론 인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손실이 있으면 원시시대부터 죽기 십상이니까 또 타인의 비방이 있으면 협동사회에서 낭떠당하면 살기 힘드니까 말할 것도 없이 남의
눈보다 마음을 의식하면서 어울려 살아야 되죠. 그리고 손실이 크죠. 실패가 크죠. 수업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렇지만 그만큼 거기서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나는 열등하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불행하다. 이름만 이게 들어도 위축되는. 입만 열었다면 자기를 스스로 자책하는. 난 안 돼. 늦었어. 누구 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 필요 없습니다. 명예나 재산이나 다 어찌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가 그 아들들 이렇게 서울로 보내고 서울에서 둘이 같이 대학생 그 등치 큰 친구가 같이 거기서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딸린 원룸에서 살고 우리 부부가 올라가면 4명이서 의자랑 올려놓고 그래도 거기서 고생하면서 희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늙어도 희망이 있으면 젊은 거예요. 그래서 투룸으로 가니까 그냥 여기도 방이고 저기도 방이고 뭐 거실도 있고 그러니까 금방 부자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몇십만 원 월세 차이 때문에 그렇게 이러는 거예요. 자, 원룸 사는 사람, 투룸 사는 사람, 옆에 뭐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 사는 학생도 있고 그러겠죠. 부자들은 지방에서도 그렇게 차원 있게 그런가 하면은 원룸도 못 얻어가지고 어찌 보면 더 싼 원룸도 원룸 나름이잖아요. 길 하나 건너 물 하나 건너 차이가 팍팍 나더라고요. 싸고 좋은 떡 없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갈망하는 것은 나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서양인들처럼 현실적으로 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공자가 설정한 완벽주의 인간이란 그럴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받아들이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행한 이유를 뒤집으면 행복합니다. 나는 내가 마음에 든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내가 한 일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는 받아들인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정하면서 어제보다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보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의식한다. 나는 남이 나를 비판하게, 나를 비난하지 않게 조심을 하겠지만 남말을 그렇게 중시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서구 사상과 뭐 동양 사상이 얽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뭐 천차만별이죠. 근데 사람 잘 봐야 돼요. 사람 잘 봐야. 사람 잘못 뽑으면 나라가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참 그런 차원에서 정치가들 중에 괜찮은 사람 드문데 그 드문 사람 중에도 사람을 잘 뽑아야 되는데 정치 수준이 곧 국민 수준이라. 그리고 당신이 불행한 이유를 자꾸 밖에서 찾지 말라고요. 또 자기를 자책해가지고 위축시키지 말라고요. 최선을 다했다면 그리고 진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면 자기를 칭찬하기 바랍니다. 너 참 했었다. 너 66년 동안이나 사느라고 정말 힘들었지. 그래,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칭찬하라고요. 남도 칭찬하고 자식이나 조카도 좀 칭찬하고 주위에서부터 칭찬을 하는 훈련을 해야 밖에 가서 남도 칭찬할 줄 알지 않겠어요. 자, 나를 올해는 칭찬하자. 연초에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